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제가 옆으로 새요. 썬데이 서울 얘기했다가 그냥 막 아유 참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검사 탄핵 12월 1일. 이번엔 진짜 김진표도 오케이.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을 비롯한 이동관 탄핵안이 의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검사 탄핵안이 의결되는 날은 12월 1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 11월 30일이고요. 12월 1일까지 양일에 걸쳐서 검사 탄핵안이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검사 탄핵안은요.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연속해서 이틀은 회기가 잡혀 있어야만이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국회 본회의가 이틀 연속으로 잡힌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게 11월 30일, 12월 1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국회 본회의가 12월 2일에도 열릴 것 같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그렇습니다. 11월 30일, 12월 1일, 그 다음에 12월 2일, 이렇게 3일에 걸쳐서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고, 이 3일 중 하루는 반드시 이 탄핵안이 의결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김진표가 이번에는 하겠다라고 오케이 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김진표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까도 계셨죠. 하지만 제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김진표를 의심하는 거는 당연하죠. 원래는 지난 11월 9일에 이 검사 탄핵안, 이동관 탄핵안이 통과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힘당이 필리버스터 한다다가 필리버스터를 취소해버렸죠. 원래 국힘당은 노란봉투법하고요, 방송 3법, 이 법에 반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민주당은 검사 탄핵안, 이동관 탄핵안을 국회에 보고를 했죠. 그런데 갑자기 국힘당이 필리버스터를 취소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갑자기 취소가 돼버립니다. 그게 11월 9일이에요. 그러면서 일단 한번 그 탄핵 소추안이 무산이 됩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또다시 본회의가 열리려고 했었습니다. 정상적이었다면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렸어야 해요. 근데 이 국회 본회의가 또 무산이 되죠. 그리고 결국에 30일 날 열리게 됐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 30일 날하고 12월 1일 이틀에 걸쳐서 열리게 돼 있는데, 만약에 11월 30일 날 국회 본회의가 개최된다면 이날은 사실상 탄핵안이 상정될 수밖에 없는, 의결을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고요, 또 국힘당도 그렇고요, 11월 30일 날 이 국회 본회의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지 한번, 오늘 자료가 제가 좀 준비된 게 있거든요. 일단 자료 화면부터 일단 보시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김도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당초 여야 간사가 합의한 상임위 전체 일정을 법사위원장이 마음대로 취소한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 일정은 이미 오래전에 확정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사항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의장님 중재회의에서 양해는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합의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법사위는 본회의와 무관하게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130여 개의 민생 법안들을 신속히 심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미 합의됐던 정치적 약속도 그리고 민생에 대한 책임도 저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막기 위해서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행태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법사위원장의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바가 없다는 이상한 논리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여야 간 합의가 돼야 추진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국회법에 어느 근거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결국 국민의힘과 그 법사위원장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합니다. 국민의힘과 아이고, 예. 예, 방송 사고가 잠시 있었네요. 자, 내용을 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홍익표 대표의 원내대표의 이 설명을 종합을 해보면 그래요. 일단 11월 30일 날 국회 본회의를 여는 것에 대해서는 김진표도 동의를 했다라는 것이 한 가지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원래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국회 법사위가 갑자기 무산되면서 국회 법사위가 파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에 올라와야 되는 법률이 올라오지 않는 바람에 결국 국회 본회의를 열 수 없게 됐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이걸 달리 말하면은 김진표가 국회 본회의를 못 열게끔 어떻게 보자면은 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명분을 제공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열려야 될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뭐 이런 설명이 가능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진표를 찾아가서 아마 좀 따진 모양이에요. 그죠? 지금 내용상 보면 따졌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표현상 보면 따졌다라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무리 봐도 따졌던 것 같아요. 예. 벌써 2번이나 무산이 됐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미룰 거냐라고 좀 닥달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김진표가 그래 알겠어. 11월 30날은 내가 꼭 열게. 그리고 그날은 원래 연 이틀 열기로 약속된 날이니까 탄핵도 이때 상정을 하면은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회유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11월 30일 날이 D-Day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11월 30일 날 D-Day가 된다면 실제로 검사 탄핵안, 이동관 탄핵안이 의결되는 시점은 12월 1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12월 2일까지 미뤄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이 12월 2일까지입니다. 따라서 12월 2일까지 이 안건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는 국회가 불법을 저지르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진표 의장이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12월 2일, 결국 11월 30일부터 12월 1일, 그리고 12월 2일 이 3일 정도는 무조건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 어떤 형태가 됐든 어떤 과정을 거쳤든 결국에는 이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요, 김진표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습니다. 미룰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며칠을 더 미루기는, 그 이후로 미루는 거는 쉽지가 않죠. 당장 처리해야 될 안건이 되게 많아요. 지금 아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도 있고요. 또 법사위에서 열어야 되는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건도 있고요. 뭐 해야 될 일이 첩첩산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안이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절대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언제가 됐든 일단 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지금부터 국힘당이 탄핵 소추안을 막기 위해서 국회를 안 연다. 이거는 뭐가 된다? 예. 그때부터는 대한민국 정부가 마비되는 거를 각오한 상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예,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그렇잖아요.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정부가 돌아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마비된다. 그러니까 중국 일부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셧다운이라고요. 연방정부 셧다운 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가 벌어지게 될 겁니다. 예, 셧다운. 예. 그러니까 국힘당이 윤석열 정부 셧다운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그 이후로 미루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예. 김나연님 이미 마비 상태인데요 라고 하셨어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런 의구심이 사실 저의 의구심이기도 해요. 저 역시도 지금 김진표를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박주민 의원의 발언이 있거든요. 이 박주민 의원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도대체 국민의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민생 법안들 다 던져버리고요. 헌재 소장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산안도 곧 던져버릴 것 같은 기세입니다. 어제 법사위에 134개 법안이 심사 예정이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 중에는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도 있었습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교사분들이 수주 동안 주말마다 거리에 나오셨었습니다. 그걸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자연재해 대책법 개정안,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다 던져버린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동관님을 위해서 다 던져버린 거죠. 그리고 사법 공백을 운운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헌재 소장에 대한 임명 절차 진행하기로 합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답니다. 그럼 사법부 공백을 지금까지 운운했던 건 다 뭡니까? 그렇게 이동관 위원장이 소중합니까? 심지어 지금 예산도 던져버릴 기세인데 11월 30일, 12월 1일 얘기하면서 예산안 합의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 속마음은 예산안 합의 안 되게 만들어서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본회의 무력화시키고 탄핵 막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생, 안전, 사법 공백 다 외면하고 오로지 이동관만 살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사위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법사위가 국회 전체를 흔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여야 합의도 무력화시키는 거고 의장님의 본회의 관련된 권한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하루 속히 정상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사위원장의 반성, 사과, 재발방지 약속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주민 의원님 얘기도 좀 들어보셨죠? 일단 박주민 의원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래요. 일단 오늘 열리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장난으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김진표가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을 김도읍이 제공해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박주민 의원이나 또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김진표 의장을 찾아가서 좀 따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로 하자면 지난 11월 9일 날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었고, 김진표 지가 하기 싫으면 국회 부의장한테 사회권을 넘겨놓고 난 다음에, 그래서 11월 10일, 11월 11일 뭐 이때쯤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김진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튀어버렸죠. 원래는 국회 본회의를 계속해서 쭉 이어서 열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국힘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고, 그 때문에 국회 본회의 일정을 길게 잡아뒀는데, 그렇게 했으면 최대한 길게 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뚝 국회 본회의를 안 열어버렸단 말이에요. 원래 합의가 필리버스터 하겠다. 그래, 필리버스터 해라. 합의가 돼서 다 자리를 마련해놨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버리면, 그래, 그럼 다른 거나 계속하지 뭐 라고 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김진표가 내 외국 나가야 된다고 튀어버린 거 아니에요. 자, 그때는 외국으로 튀는 게 명분이었고, 이번에는 법사위에서 안건이 안 올라왔다. 원래대로 하자면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어야 될 안건을 법사위가 착착착착 처리해 줘야 되는데, 에이, 법사위가 탄핵안 이것 때문에 일부러 버팅긴다고 통과를 안 시켜버렸다. 그래서 법률안이 130개 정도가 지금 법사위에 지금 주저앉아 있는 상태예요. 이걸 핑계 삼아서 김진표가 또 국회 본회의를 안 연 겁니다. 자, 벌써 두 번을 장난질을 친 거죠. 하지만 세 번째 또 장난질을 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11월 30일 날 본회의는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원래로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틀간 예정이 돼 있었는데 12월 2일이 예산 처리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예산 처리 과정까지 생각해 본다면 12월 2일까지도 아마 국회 본회의가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1월 30, 11월 1, 12월 2 이렇게 3일 연달아서 국회 본회의가 개최될 수밖에 없고요. 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안을 통과를 시키려면은 예산안과 관련된 토론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자, 이 토론과 관련된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수 법안이라는 것도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려다 보면은 반드시 본회의를 열긴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처리해야 될 안건 수가 130개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는 적어도 이틀 이상의 기한을 가지고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계산해 본다면 결국에 11월 30일 날은 일단 처리가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요 11월 30날도 안 열리거나 또 탄핵안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말씀도 하시는데, 뭐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 며칠 더 뭐 이번처럼 열흘씩 뒤로 밀리기는 어렵습니다. 길게 가야지 12월 7일 이전에 쇼부를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12월 7일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긴다? 얘네들 선거운동하러 지방 내려가야 돼. 근데 그때까지 예산안 처리도 안 하고 지방 내려가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결국 예산안 처리를 해야 되고, 예산안 처리를 하려면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상당 시간이 소요되면은 결국 탄핵안도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다는 거죠. 자,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심하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안심할 수 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저는 10월 30일 그리고 12월 1일을 우리가 D-Day로 잡고 우리가 힘을 좀 모아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김진표가 이틀 두 번이나 이 의안을 미뤘는데, 탄핵을 미뤘는데 3번, 4번을 못 미루겠어요. 그리고 김진표가
한 가지, 두 가지 변명거리를 댔는데 세 가지, 네 가지 변명거리를 못 대겠습니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되는 거죠. 일단 지금 김진표가 11월 30일 날 회의를 열겠다라고 한 거 역시도 지금 빗발치는 시민들의 항의 때문에 일단 자신도 면피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저렇게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김진표가 11월 30일 날 열기로 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를 해버려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딴전을 피우면 딴짓을 하게 되면은 그것 자체로 이미 김진표부터 약속을 어겼다고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오늘 이렇게 굳이 이번엔 진짜 12월 1일 이러고 제가 굳이 이렇게 못 박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 가운데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표가 더 이상 작전을 못 피도록 못을 박을 필요가 있겠다. 대대적으로 공표를 해서 더 이상 개소리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부분도 있다는 걸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